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돕고요. 제법 탄탄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내 곁으로 갈 날만 남은 건데요.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와 공부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물려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했고 그 이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장녀 역시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혼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길래 반대를 했더니 캐나다로 이민 간 이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차녀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곁을 지켰고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저를 병 간호하는 사람도 바로 차녀입니다. 저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차녀에게만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될까요? 네,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요. 만약 지금이라도 가진 모든 재산을 둘째 딸, 그러니까 차녀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처럼 생전의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장남이나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사연자의 사망 후에는 차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전하지 않고도 이제 차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딱 5가지 유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대법원은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민법이 굉장히 이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5가지 유언 방식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고요. 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비밀 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그 이외에 마지막 유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네, 보통 이제 자필증서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 이제 공증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 경우에도 사실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 간 유산 분할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예전에 장자 상속 있을 때부터 문제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중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생기는 것이고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각 상속인의 특별 수익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 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 수익의 가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법률 용어가 나와서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자녀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1대1로 이제 원칙적으로 분할이 돼야 되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반, 이제 자녀의 경우 2분의 1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자금도 좀 빌려가고 유학 비용도 이제 부담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도 특별 수익으로 해서 다 유류분 산정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고령의 사업가로 장남과 장녀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 있고 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차녀는 독신으로 사연자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연자분의 병원 왕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본인의 전 재산을 차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이제 모든 재산을 차녀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연자분이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이 이제 원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 유류분 진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하지 않는 한 유류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다른 자녀들이 받았던 특별 수익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유류분 산정에 기초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어느 카페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갔던 좀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카페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만 했는데요. 카페에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훔쳐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이달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훔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카페 주인이 억울하게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통보받았는데요. 경찰은 카페 주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추적을 통해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집에서 쓰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 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말하는데요.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던 물건을 가져갈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죄가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었을 뿐이야. 떠나갔었지 지친 마음에 너만 남겨둔 채 잊고 싶었어 너의 모든 걸 그때 흘러가는 너만 남겨둔 채 잊고 싶었어